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예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상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평소에 하던 거 그냥 그대로 제 생각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많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관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뭐 세무회계과, 뭐 회계과, 경영과, 뭐 마케팅과, 뭐 이런 학과들이 있는데, 뭐 금융학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학과 상관없이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를 우리가 진학한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진학한 목적이 있을 거다. 그럼 여러분들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진학한 목적이 뭐냐 이렇게 제가 질문했을 때 거의 대부분 딱 두 분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선생님 여기 가면 대학을 쉽게 갈 수 있대요.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을 조금 더 쉬운 방식으로 진학하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고, 또 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취업을 목표로 학교에 오게 됐어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학 진학은 솔직히 내신 관리만 조금만 잘 하시면 어느 일정 수준까지의 대학은 진학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수능을 따로 준비해야 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굳이 그 정도까지는 이제 아주 좋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능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아니고 내신으로만 어느 정도 진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학 진학은 내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는 경우의 수가 많더라. 근데 저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진학을 하셨으면 취업에다가 목적을 조금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먼저 전제를 하나 조금 깔아드리면 조금 두 분류 정도로 나눠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 공부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문적인 분야를 선택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중학교 성적이 조금 안 좋아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선택하신 분들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를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출발점은 동일선상에 있다. 공부를 잘했던 친구, 못했던 친구 상관없이 모두 다 출발점은 동일하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인생이 조금 바뀔 거다. 제가 저희 학원에서 뭐 30년 넘게 제가 수업을 해봤지만 전교 꼴찌하던 친구들도 전교 1등으로 졸업하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중학교 성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그럼 지금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조금 할 것이냐, 뭐 이런 걸 이제 한번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그럼 우리가 취업을 하겠다. 일단 취업이나 대학이나 똑같이 내신 관리는 해야지 되니까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제일 첫 번째는 내신 관리를 해야 한다. 내신 관리.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자격증 취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엄청 중요한 NCS라고 하는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NCS를 조금 준비를 하셔야지 될 거고, 그 다음에 시사 일반 상식이다라고 하는 것도 준비를 하셔야지 되고, 자소서라고 하는 것도 준비를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영어도 준비를 조금 하셔야지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취업을 위해서 조금 필요한, 그리고 봉사활동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조금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냐를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의 마인드예요. 본인의 마인드고, 저희 학원에 이제 처음에 오면 제가 상담을 할 때 부모님 제발 조금 빠져주세요. 우리 학생하고 대화할게요. 왜? 본인 스스로의 생각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본인한테 제가 직접 물어봐야지 되고, 문제는 뭐냐? 우리가 고등학교 가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 느꼈던 거, 수업을 하면서 스스로예요. 우리 친구가 스스로 얼마만큼까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본인의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이게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우리 입학생들이, 신입생들이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은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20살에 무엇이 되어 있을 거냐.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에 내 위치는 어디에 가 있을 거냐. 대기업에 다닐 거냐, 뭐 금융회사를 다니고 있을 거냐, 아니면 중소기업을 다닐 거냐, 뭐 어느 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혹은 어느 대학에 가서 어떤 것을 내가 하고 있을지에 대한 결정을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20살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 성인이 되었구나. 성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죠?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어야 한다. 이 책임감을 지금서부터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20살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우리는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제가 아까 출발점이 동일하다 그랬죠. 중학교 성적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특성화 고등학교의 조금 특징 중에 하나는 인문고등학교보다는 공부하는 스타일이 빡세지는 않더라.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고, 그러면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해주면 아주 조금만 공부를 해도 성적은 조금 많이 내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꿈이 무엇인지, 나는 20살에 무엇이 되어 있을 건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입생들한테 매년마다 신입생들을 모집을 하고 신입생들한테 제가 계속 강조해 주는 거, 본인의 이름을 한자로 100번씩만 써라. 100번씩 쓸 때마다, 한 번 쓸 때마다, 자, 김혜성이에요. 뭐 이렇게 썼다. 그러면 바다해 이룰성. 내 이름은 넓게 이루라고 부모님이 지어주셨구나.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나는 20살에 무엇이 되어 있을까? 또 한 번 또 써요. 또 김혜성. 김혜성. 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뭐지? 또 써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뭐지? 또 한 번 쓰고, 우리 부모님은 무엇을 제일 좋아하지? 또 한 번 쓰고,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되어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어떤 일이 가장 좋았고, 나한테 기억 남는 건 어떤 일이 있었고, 나는 앞으로 어떤 걸 계속 꿈꿀 수 있는 걸, 내 이름을 한 번씩, 내가 힘들 때마다 계속 쓰라 그래요. 한 번 쓰고 또 생각해. 한 번 쓰고 또 생각해. 나는 오늘 무엇을 잘못했지? 또 한 번 생각하고. 나는 오늘 무엇을 잘했지? 또 한 번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에 들어오면 우리 신입생들한테 계속 시키는 게 자기 이름 써라. 본인의 가치를 소중하게 좀 생각하고 그 소중한 가치를 조금 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중학교 성적 따위는 이제 잊어버리자. 대신에 지금서부터 나는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키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 써봐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시키는 게 뭐냐?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게. 스케줄을 짜봐라. 내 스케줄을 움직일 수 있게. 나는 아침에 기상 시간을 뭐 예를 들어서 7시 7시 방학 기간이니까 조금 힘든가? 8시 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오전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건지, 오후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건지, 그리고 밤 9시에는 알람 맞춰 놓기. 9시부터 12시까지는 무조건 공부하기. 이런 스케줄들을 본인 스스로 한번 짜보는 거예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것의 도움은 무조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시간 땡 울리면 지금서부터 뭐 해야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 핸드폰이에요. 나는 핸드폰을 끌 줄 안다. 나는 내가 공부할 때만큼은
휴대폰을 끄고 공부할 수 있다. 끄고 난 다음에 공부 끝나고 나서 다시 뭐 메신저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SNS 다 활동할 수 있으니까 공부하는 순간만큼은 꼭 이걸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고딩들, 신입생들한테 계속 하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화장실에 가서 밥을 먹을 수는 없지 않냐. 우리가 때와 장소는 가릴 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할 땐 공부만, 밥을 먹어야 할 땐 밥을 먹는 것만 이렇게 해서 모든 것에 조금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 마인드를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입학 전에 우리가 지금서부터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등학교 3년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에 일단 제일 첫 번째 입학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는 입학 전에 제일 중요한 거 본인의 습관을 조금 바꿔주셔야지 된다는 거. 중학교 때까지의 습관은 조금 버리고 이제 고등학생, 성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움직일 건지, 기상시간, 스스로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우리가 습관을 바꾼다라는 얘기는 나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일단 전제로 조금 깔려야지 되고, 그럼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을 했으면 반드시 얘를 실천해야 한다.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알람을 활용을 해서 실천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조금 맞춰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무회계과, 마케팅과, 금융과, 뭐 경영과 모두 다 전산회계라는 걸 배우시게 돼요.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에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로 하셔야지 되는 건 전산회계. 네, 2급부터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스케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학교는 조금 빠르게 해서 자격증 취득하는 걸 원해요. 우리 친구들이 빨리 자격증을 하나씩 빨리 땄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반대예요. 조금 반대고, 전산회계 2급은 천천히 따셔도 돼요. 천천히. 언제까지? 우리 4월 시험 볼 때까지 4월 시험에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기간이 좀 길죠. 좀 길게 있는데 왜 이렇게 길게 잡냐? 전산회계 2급이라는 게 우리 회계의 제일 기초가 될 거고, 우리 고등학생들을 보면 가장 어려워해요. 가장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 무조건 교과목으로 있다 보니까 자격증뿐만 아니라 학교 교과목 성적 관리를 해야지 되는데 정말 우리 고딩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이거 그냥 외계어예요. 이게 사람이 쓰는 말인가? 이런 정도로 너무 어렵다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전산회계 회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어요. 한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글 자체를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시험을 조금 천천히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회계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계라는 걸 처음에 접할 때 조금 너무 어렵게 접하게 되면 회계가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산회계 2급 과정은 무료로 다 오픈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무한 반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1강 봤어. 2강까지 봤어. 다음 날이 되면 3강을 보기 전에 1강, 2강 1.2배속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3강, 4강. 그 다음 날이 되면 다시 1강, 2강, 3강, 4강 그리고 5강, 6강까지. 이렇게 해서 앞에 1강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얘가
100점 정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기본 베이스가 조금 탄탄하게 깔려 있으시면 학교 성적 중에 일단 회계 과목은 무조건 만점을 맞으실 거예요. 무조건 만점을 맞으실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단 우리가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회계는 무조건 반복의 연속이에요. 무조건 반복의 연속이다. 그래서 이 회계를 조금 많이 공부를 하고 입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분들은 크게 문제가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 과정이 오히려 특성화 고등학교는 인문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쉬운 편이에요. 시험 범위도 조금 작고 시험 문제도 조금 수월하게 나오는 편이다 보니까 성적 관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건데, 선생님 저는 수학이 완전 꽝인데요, 전 영어가 완전 꽝인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서부터 준비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학하고 영어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대해서 미리 저희 학교는 수학 교재를 어디 거 쓰지요? 뭐 영어 교재는 어디 걸 쓰나요? 미리 확인해 보시고 그 교재에 맞는 인강들, 요즘은 EBS에 무료로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EBS 무료 강의를 다 활용을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활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유명한 강사분의 수학, 영어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어찌됐든 본인이 실천을 하기 위해서 짜놓은 스케줄에 매일매일 수학하고 영어는 공부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과목 정도는 미리 준비를 조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 번째 엄청 중요하게 설명드리는 거, 주말 이틀이 있죠. 토요일, 일요일. 저는 둘 중에 하루는 무조건 놀아라. 대신에 그 중에 하루는 무조건 하루 종일 공부를 좀 해봐라. 너무 힘든 얘기인 것 같지만 습관이라는 게 조금만 들으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모임 잡고 뭐 만나고 얘기하고 뭐 이래야 되면 일요일이면 일요일, 토요일이면 토요일 하루만 쓰시면 돼요. 나머지 하루는 하루 종일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모든 총정리하는 습관을 한번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총정리하는 습관을 조금 드리고, 총정리하는 요령도 알려드릴게요. 총정리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전체 내용들을 다 써보세요. 다 써보세요. 쭉 쓰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다시 두 번째 짧게 써보세요. 얘를 요약해서. 그리고 이 짧게 정리한 것을 자꾸 암기해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2단계가 없이 바로 짧게 정리를 해도 충분히 암기하실 수도 있고 이해하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치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입학 전에 요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고등학교 입학 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학을 하고 나면 이제 1학년 1학년이 되면 1학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학년은 성적 관리도 해주셔야지 되고 자격증 관리도 해주셔야지 돼요. 1학년 때 저는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뭐 취업 준비에 이런 거 다 나머지 다 빼고 제일 중요한 1학년 때 성적, 그리고 자격증, 이 두 가지를 1학년 때 가급적이면 무조건 마무리를 해 두시는 거를 앞뒤 보지 말고, 선생님 봉사활동은 언제? 이거 나중에 NCS는요 나중에. 1학년은 무조건 성적 관리하시고 자격증. 그런데 성적 관리는 우리가 입학 전에 이렇게 습관만 조금 들였으면 매주 총정리가 가능해요. 매주 총정리가 가능하고 매월 총정리도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기간에 굳이 벼락치기를 막 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매주 조금씩만 하고 있으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주마다
전 과목을 총정리하는 습관을 조금 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격증. 자격증은 어느 정도를 따야지 되느냐? 자격증은 솔직히 상위급수만 따면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상위급수만 따면 되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가 기본적인 자격증들을 여러 개를 취득을 함으로써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성취감도 엄청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목표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추진력이라는 게 스스로 생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을 여러 개를 취득을 하실 건데 일단 우리가 전산회계 2급서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2급을 4월에 시험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전산회계 1급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1급은 그러면 4월에서 준비했으니까 아마도 8월이나 10월 정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0월 정도에 시험을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지 않나요? 얘 4월에 시험 봤는데 아니요. 절대 길지 않아요. 절대 길지 않고 차근차근 천천히 하나씩 반복해 가면서 틀을 잡으세요. 얘도 거의 만점으로 시험 합격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전산 세무 2급이라고 하는 걸 준비를 하실 수 있으세요.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짧아져요. 그래서 6개월 준비했는데 그 다음은 4개월 정도만 준비하면 되니까 다음 해 2월 정도에 세무 2급을 취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여기서 요 정도까지가 되면 2학년 때 추가되는 교과목들이 또 나와요. 예를 들어서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원가 회계도 배우게 되고 부가세법도 나오고 소득세법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세무 2급에 가서 정리가 되거든요. 얘네들 자격증을 너무 앞에다가 몰아서 빠르게 자격증만 취득하시려고 하다 보면 2학년 때 학교 교과목 관리를 다시 또 하셔야지 돼요. 기억 속에 자꾸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걸 차근차근 가시란 얘기는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시란 얘기예요. 왜? 평생 써먹을 거니까. 모든 회사는 회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제가 1년이면 1명, 2명 정도, 1명, 2명 정도 세무 1급까지 자격증을 취득하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 학원생들도 전체가 다 따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본인이 자신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도전을. 그래서 충분히 2월까지 세무 2급이 잘 정리가 되었다. 그러면 세무 1급도 한번 시험을 응시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중간에 회계 1급을 따고 회계 2급을 취득하고 회계 1급을 따는 동안에 이 사이에 FAT 2급이라는 자격증 시험을 또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또 FAT 1급이라는 시험을 또 보실 수 있고 세무 2급을 취득한 이후에 다시 TAT 2급이라고 하는 자격증 취득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세무사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시험이고 회계사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시험이에요. 이것 외에도 우리 기업회계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고요. 그리고 세무회계라고 하는 자격증도 있고 그 다음에 회계관리라고 하는 자격증도 있어요. 이런 자격증 종류는 조금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세무 2급 정도까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최고급수 시험만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야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험만 보시면 자격증이 하나씩 따라올 거예요. 이 정도가 우리가 1년 안에 취득해야 할 자격증들이에요. 그리고 컴퓨터 과목들 기본적으로 ITQ, ITQ의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 기본적인 문서 작업 능력은 또 있어야지 되니까.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하는 자격증 컴활 2급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를 모두 1년 안에 가급적이면 마무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여기까지 1학년이 끝나고 나면 이제 2학년으로 넘어갈 거예요. 2학년으로 넘어가면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성적입니다. 무조건 성적. 왜냐하면
이 성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진학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2학년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고 여기는 어찌됐든 우리 수행평가서부터 단 1점도 놓치지 않도록 착실히 준비를 조금 해주시면 되겠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는 여러분들의 습관에서 성적이 나올 거예요. 시험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격증 1학년 때 마무리 못 진 게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자격증 추가로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나머지 이제 요 부분을 해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NCS라고 하는 NCS 국가 직업 능력 표준, 직무 능력 표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려면 이건 나라에서 표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산업 현장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을 하게 됐을 때 업무에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NC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NCS 안에는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하는 10개의 우리 기본 능력 단위를 나눠놨어요. 10개의 기본 능력 단위를 나눠놨고 저는 취업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가 성인반 수업을 하면서도 계속 강조드려요. 성인반에도 NCS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제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점에 한번 가보시면 NCS가 한쪽 코너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되어 있어요. 책 종류도 출판사별로 엄청 많은 종류가 나와 있고 그런데 이 NCS는 그중에 이제 직업기초능력 10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기초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의사소통 능력. 그럼 상대방의 말은 어떻게 들어야지 되고 나의 생각은 어떻게 전달해야지 되고 의사소통이 돼야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뭐 수리 능력 이런 것도 있어요. 수리 능력 어떻게 수치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통계도 낼 거고 뭐 어떻게 계산도 할 거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 능력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 뭐 직업 윤리도 나오고요. 뭐 10가지 챕터로 정리는 쭉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하시는 방법은 그냥 책이 엄청 두껍거든요. 엄청 두꺼운데 얘를 막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신문 읽듯이 그냥 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 한 권을 한 3번 정도 읽으시면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조금씩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2학년 때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우리 자격증 공부할 시간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 시간을 대체해서 NCS 준비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상식 이것도 마찬가지 서점에 가면 상식책이 있어요. 상식책이 있는데 상식책도 종류 엄청 많고 그냥 본인 눈에 들어오는 거 사시면 돼요.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 상식을 공부를 하시는 거 NCS로 공부하는 거 이거 모두 다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기 위한 기본치예요. 결국 얘네들을 자꾸 하시다 보면 기본적인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귀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뉴스는 제가 우리 고딩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제발 부모님 있을 때 같이 좀 봐라. 그리고 뉴스에 내용 나오는 것 중에 잘 모르겠다. 그럼 질문 좀 해라.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여쭤보면 그래도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는 다 대답을 해주실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들 머릿속에는 기본적인 상식 정도는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소서는 당연히 자소서는 쓰게 될 거예요. 자기소개서.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점을 두셔야지 되는 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몇 군데를 내가 잡고 있느냐.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나는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왔어. 중학교 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고등학교에 내가 학급 회장하면서 이런 일이 있어서 나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 이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 몇 개 정도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각각을 한번 쭉 나열을 해서 그걸로 인하여 나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부정적인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다 보면 자소서가 아주 술술술술 작성이 될 거예요. 그런 거에 또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봉사활동이다라고 하는 것도 2학년 때 조금 알아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봉사활동은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 가서 문의를 해보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봉사활동도 조금 잘 알아보고 매주 한 곳 정도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봉사활동을 꼭 의미 있는 봉사활동, 내 봉사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거 말고 나한테 필요한 봉사활동을 조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건 영어예요. 영어인데 제가 특성화고등학교 친구들을 영어를 계속 준비를 하는 방법을 저 주위에 아는 영어학원 원장님한테 저희 학생도 다 보내보고 뭐 여러 방법을 써봤는데 지금에 와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토익을 조금 준비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막 토익의 점수가 뭐 600점, 700점, 800점 이렇게 맞는 그런 거 말고 그냥 토익이라고 하는 걸 그냥 하면서 어느 정도 들려요. 어떻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기본 문장을 보면 해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아주 기초적인 정도의 능력만 여러분들이 조금 갖추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준비를 조금 하시고 나면 3학년이 되실 거예요. 3학년이 되실 거고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1학년 때, 2학년 때 성적 관리 잘 해놓은 친구들은 3학년 때 성적 관리 거의 자동으로 알아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좋은 기업들은 3월부터 취업을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월서부터 원서 쓰고 면접 보고 또 NCS 준비하고 뭐 이러다 보면 지금 이 2학년 때서부터 하던 취업 준비를 계속해서 3학년 때까지 취업 나갈 때까지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겠고 여러분들이 조금 마인드를 잘 만들어서 고등학교 과정이 조금 즐겁게 그리고 본인의 인생이 조금 더 20살이 멋진 20살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제가 카페에도 저희 신입생 방을 하나를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신입생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신입생들에 대한 질문들 하고 이런 것들 궁금증하고 준비 과정들 그 다음에 월마다 하셔야 될 일들 스케줄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안에다가 공지도 계속 띄워보고 한번 별도로 한번 운영을 해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또 주위에 특성화고등학교 진학하는 친구들에게 많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20살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